자,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기본 구조 나와 있는데요. 자, 내용 읽어보면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태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밑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고 이렇게 등식이 나와져 있는데, 우리 대차평균의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바로 이제 파악이 될 겁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다. 그러면 부채는 자산에서 자본을 차감한 거다. 자본 마찬가지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를 그릴 수 있으면 이 식을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냥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등식을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기본 구조 보면요.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죠. 자, 자산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총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 부채는요.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미래 시점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인자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본은요. 순자산 혹은 자기자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 그리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봤었던 내용인데, 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은행에서 8억을 대출을 받았고 실제 내가 갖고 있던 건 2억이다. 자, 이 아파트는 자산 내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빚 8억은 남의 거, 은행 거니까 남의 거, 타인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나머지 2억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던 자본, 순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내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이렇게 분류를 해주실 수 있어야 하겠고요. 이거 이제 계정만 분류한 거고 계정 과목들이 또 밑에 하위 계정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들까지 자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자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부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